2부 내용은 교육과정인데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막 수업을 했더니 힘드실 수 있어서 제가 지금의 이 수업을 먼저 듣고 교육과정 공부하셔도 되고요. 교육과정 공부 다 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보셔도 되고요. 여하튼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이 뭔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즉 지금 신논은 149페이지 정도가 될 건데 사실 149페이지가 교육과정은 아니고요. 지금 자료가 두 가지가 올라갔을 겁니다. 하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이라는 책자고요. 또 하나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두 개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 각각에 대해서 볼 건데요. 둘 다 별책으로 들어있죠. 2015를 좀 볼까요? 2015는 지금 여러분들 제 2015 74호 별책 8 이렇게 교육부 고시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앞으로 2015에 맞는 내용으로 교과서를 구성하고 가르치십시오. 이런 거예요. 공통교육과정, 우리 컨텐츠 좀 보고 있습니다. 공통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은 수학이죠. 공통교육과정 초1부터 중3까지. 그 다음에 선택주신 교육과정은 고1부터 고3까지. 그 안에는 지금 공통과목 수학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그 공통과목 수학은 고1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주신 교육과정 일반 선택이라고 돼 있죠. 일반 선택, 수학원, 수학도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거는 이제 고2하고 3에서 아이들이 이제 문과나 이과에 따라 선택할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기하, 실용수학, 그다음에 경제수학, 수학, 과제 탐구가 있는데 사실 그 진로 중에 기하는 이제 대학에 갈 때 선택할 거예요. 그다음에 실용수학이나 경제수학, 수학과의 탐구는 좀 다른 부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했던 과목으로 본다면 공통과목은 초1부터 고3까지, 중3까지 내용들이 모여있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고1이 이제 수학, 그 다음에 고2에서 3까지 특히 대학을 원한다면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나면은 페이지, 이 책으로는 공통과정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과정 페이지는 3페이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수학의 성격, 수학과는 어떻다 이제 그런 게 성격이 들어있고 목표. 그래서 초등학교의 목표가 가나다. 중학교의 목표가 가나다. 1, 2, 3 세 가지죠. 중학교의 목표 좀 읽어볼게요. 사실 고등학교 목표는 왜 없어요? 그럼 고등학교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때 중학교에서는 사회 및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 분석, 조직, 표현하는 경험을 통하여 수학 개념 원리 법칙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수학적 기능을 습득한다. 중학교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 신론으로 본다면 목표가 들어있던가?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우선은 목표 안 들어있다. 그런데 114페이지에 가면 지금 교육과정에는 1. 성격, 2. 목표, 3. 내용체계, 가나, 그 다음에 4. 교수학습 평가 이게 있다. 근데 지금 요 114페이지에는 이 전체 문서 체계에 있는 내용을 좀 다시 같이 보는 거예요. 꼼꼼하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본다는 건 이 문서 체계는 이 내용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115페이지 신론에 있는 내용들의 부분이 이 문서 체계의 내용 양식이 어떻게 돼 있었냐 하고 설명을 더 덧붙여 놓은 거니까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반영이 됐구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회 및 자연상을 수학적 관찰, 분석, 조직, 표현하는 경험을 통하여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수학의 기능을 습득한다라는 개념 원리 법칙에 대한 지도 부분과 2번 수학적 추론하고 의사소통하며 창의융합적 사고와 정보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 및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지금 방금 읽은 게 수학적 추론, 의사소통, 창의융합, 정보처리,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창의성 이렇게 6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문제 해결이라는 게 사실은 뭐 창의성, 6대 역량 중에서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면 수학적 바람직한 태도와 실천 능력을 한다. 태도와 실천 이게 이제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이제 목표가 주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지금 초등학교 부분이라고 되시니까 우리 중학교로 내려가서 같이 볼까요? 중학교 부분이면은 더 내려가서 페이지 아니다. 초등학교 부분은 내용 중학교 내용으로 들어갈까? 잘 따라오십시오. 이건가? 제곱근? 이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따로 없죠. 왜냐 학년 군제니까. 그렇다면은 네, 그 표 바로 밑으로 가서 같이 봅시다. 지금 수화 연산 학년 군이죠.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그 다음에 이게 표가 좀 특이한 표예요. 과거에는 이런 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표에 보니까 영역이 수화 연산, 그 다음에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년군 내용, 기능. 그럴 때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이 이번에 새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핵심 개념은 지식의 구조라고 그랬고 수의 체계에서 아이들은 수의 사물의 양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일반한 지식.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기능을 어때야 된다? 세기, 읽기, 쓰기, 이해하기, 비교하기, 계산하기, 어리기 이런 새로운 어떤 형식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이들의 핵심 개념이 아는지 일반화된 지식으로서 전달해 줄 체계가 뭔지 그 다음에 기능을 잘 하는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중학교로 한번 가봅시다. 중학교는 여기 들어있네. 곧바로 함수로 그냥 제가 넘어와 버렸어요. 페이지 8페이지 이 이제 교육과정은 8페이지예요. 그럼 8페이지에 가면 함수와 그래프, 그 다음에 일반화된 지식, 함수와 그래프라는 내용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변화하는 양사의 관계가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를 그래프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화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중1, 3학년 군까지 이렇게 쭉 들어있는데 이게 칸이 3개죠. 좌표 평면과 그래프가 1학년, 1차 함수와 그래프, 1차 방정식 관계가 2학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3학년. 그 기능이 뭐예요? 요때 이 아이들은 이해하기, 해석하기, 표현하기, 그래프 그리기, 문제 해결하기, 그다음에 활용하기, 탐구하기라는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초등학교 건 빼고요. 우리 중등교사니까 그 확률과 통계까지 보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취 기준이라고 해서 그 학년별로 도달해야 될 각각의 내용과 주제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중학생이니까 좀 더 넘어가서 페이지 어디로 갈까? 여기쯤 되나? 네. 오케이. 수화 연산 파트를 봅시다. 교과서로는 28페이지 들어있어요. 중학교 1, 3학년군. 1 수화 연산. 수는 방정식의 해의 존재를 보장하기 위해 정수, 유리수, 실수 등으로 확정되고 각각의 수체계에서 사칙 계산이 정의되고 연산의 성질이 일관되게 성립한다. 수는 수학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실생활뿐 아니라 타 교과나 수학의 다른 영역을 학습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수의 연산은 수학 학습에서 습득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로 이후 학습을 위한 기초가 된다. 앞에서 했던 일반 핵심 개념을 설명한 일반 설명 있죠. 일반된 지식. 그거를 좀 더 풀어놓은 것 같죠. 네. 그리고 인수분해는 소인수분해 가르치고 정수와 유리수 가르치고 유리수와 순환수소 가르치고 하는데 그때 요 주제들이에요. 학습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 9수 0101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9단계라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순서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럴 때 잠깐만요. 9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렇죠. 초등학교 내용을 좀 보면은 네. 사실 이게 지금 6, 7 이게 우리가 학년 군제를 보면 알잖아요. 그럴 때 1, 2학년 군제, 3, 4학년 군제, 5, 6학년 군제, 1, 2, 3학년 군제가 7, 8, 9학년 군제잖아요. 그러니까는 9라는 게 최종 9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9학년 군제라는 그 내용 안에서 얘가 수와 연산의 01에서부터 1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를 정한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에서 나머지는 다 9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시작 단위가 9면은 얘가 1, 3학년 군제 9로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에 명칭을 하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
이제 제곱근과 실수까지 쭉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0일부터 1년까지 제곱과 실수로 들어가고요. 그 밑에 학습 요소, 즉 위에는 이런 목표에 대한 요소, 즉 단어들은 이런 걸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이 수화 연산 3년치 안에서 뭐 다양한 상황을 이용해서 음수의 필요성 인식하게 해라 등등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사용된 무리수의 예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무리수의 필요성과 유용성 인식하게 해라. 그래서 요 단원을 학습할 때 교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 평가할 때 최종 운영수, 최종 공배수를 활용하는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아라. 정수, 유리수와 관련된 복잡한 걸 다루지 않고 이항 연산을 할 때는 사칙 계산 이외의 이항 연산 문제는 다루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평가할 것까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지금처럼 각 수화 연산 밑에 앞에서 했던 핵심 개념에 대해 일반인의 지식을 다시 한번 쭉 풀어서 설명해 놨고, 9에 0일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쭉 목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딸린 용어 기호, 학습 요소,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그 다음에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이게 각 영역별로 쭉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도 들어있다? 문자와 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확률과 통계까지 다 가르쳤어요. 그러면 페이지 어디가 되는 거다? 37페이지까지 온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3년 동안 배워야 될 그 핵심 목표, 그 다음에 평가 학습 지도상 유의점과 평가상 유의점, 이런 것들을 쭉 내용별로 나열해 놓은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런 내용들을 가르칠 때 교사는 어떠한 원칙을 갖고 어떻게 교수학습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37페이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4라고 돼 있죠? 4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 그 중에 가는 교수학습 방향이고 나는 평가 방향이고, 그 가 안에는 교수학습 원칙이 들어있어요. 가나다라,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에는 가나다라 마바사 해가지고 또 방법이 들어있고요. 더불어서 또 평가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별이 돼 있죠.